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오를 대로 오른 배추값 때문에 김장조차 머뭇거리는 소외계층이 많은데요. 아산시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김장축제를 열고 약 4,000세대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절인 배춧잎에 새빨간 양념을 슥슥 버무립니다. 봉사자들의 부지런한 손길 덕에 먹음직스러운 김장김치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즐겁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도와준다는 게 이렇게 즐겁습니다. 아산시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함께한 사랑 나눔 김장축제.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5회째를 맞았습니다. 아산 지역 읍면동 행복키움 추진단과 삼성 임직원 등 500여 명이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이동훈 사장도 모자란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겨울에 이 김장김치만큼 소중한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지역사회에 좀 어려우신 분들은 따뜻한 김장김치를 통해서 올겨울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임직원들 다 같이 어울려서 김장 이상의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축제 같습니다. 이날 만든 약 40톤의 김장김치는 아산 지역 소외계층 4,000세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남교육청과 아산시 지역대학이 참학력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아산 지역 고교생들의 교육과정 유연화와 교과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선문대와 순천향대, 호서대, 한국폴리텍대학 아산 캠퍼스가 함께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오는 2022년부터 부분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 기반 조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충남도와 교육청, 경찰청이 아이가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세 기관은 지난 27일 도교육청에서 아이가 안전한 충남 선언문을 발표하고 과속 단속 카메라를 비롯한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언은 지난 9월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고 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이들 기관은 민식이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천안의 대표 특산물 하면 호두와 거봉포도가 떠오르죠. 천안을 거쳐가는 고속도로 휴게소 두 곳이 지역 특산물의 이름을 따 명칭을 변경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천안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모두 4곳입니다. 이 중 천안 삼거리 휴게소와 망양 휴게소는 명칭에 지역 특색이 반영됐지만 천안 휴게소와 입장 휴게소는 단지 지명일 뿐입니다. 휴게소로 맛집 투어를 다닐 정도로 최근 휴게소 명칭 또한 하나의 브랜드로 인정받는 시대. 시는 지난 2017년부터 나머지 휴게소 두 곳의 명칭 변경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26일 마침내 도로공사로부터 명칭 변경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천안휴게소는 천안호두휴게소로, 입장휴게소는 입장거봉포도 휴게소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7년도부터 한국도로공사 측과 꾸준히 명칭 변경을 위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거봉포도와 천안호두가 우리 천안시가 시베지인 점을 강조한 점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천안시와 지역 정치권이 함께 이뤄낸 결과입니다.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명칭 변경을 요구해온 김철한 의원은 지역 농산물 인지도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번 제안을 했는데 그게 이제 행정부의 노력의 결과로 이번에 이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지역의 이제 관내 휴게소 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입장 거봉포도나 천안 호두가 앞으로 고속도로 이용하는 우리 이용객들에게 많은 홍보를 돼서 농산물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편 변경된 휴게소 명칭은 관련 예산 확보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사용될 전망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고 내년부터 출생 축하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첫째 자녀에게 30만 원, 둘째 50만 원을 지원하며 셋째 자녀 이후부터는 100만 원의 출생 축하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상은 영아의 출생월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에 지원되며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주차 문제가 심한 천안 불당동에 임시 공영주차장이 설치됐습니다. 먼저 천안시는 사업비 1억 800만 원을 들여 불당동에 임시 공영주차장 190면을 조성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12월 중순에는 임시 공영주차장 옆에 233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각 분야에서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앞서 일본인 교장 사진과 친일파 교가 변경을 추진해온 충남교육청이 이번엔 일본 나무까지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교정 곳곳에 가이즈카 향나무, 일명 외향나무가 질비합니다. 외향나무는 이토 히로부미가 식민 통치 시절 심은 것으로 일왕 숭배 일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학교에 식재돼 있던 외향나무는 모두 35그루. 학교 측은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근 식재돼 있던 외향나무를 제거했습니다. 그 자리엔 학생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벤치 등을 설치해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가이즈카 외향나무가 전부인 그런 정원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고 친구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그걸 제거하고 아이들이 서로 소통도 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외향나무와 금송 등 일본 수목이 식재된 학교는 올 3월 기준 362곳. 도내 전체 학교 가운데 절반으로 약 8,000그루가 식재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나무들을 교목으로 지정한 학교도 52곳이나 됐습니다. 교육청은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현재 56곳에서 수목 정리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 남아있는 외향나무 제거를 위해서 14억 6천만 원을 금년도 예산에 수립하고 총 5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에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현재 30개 학교가 공사가 완료되었고 26개 교는 내년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일제 잔재 청산은 이제 시작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2019 대한민국 문화경영대상에서 지역축제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로 선정된 천안 흥타령 춤축제는 국내외 우수 공연단을 초청하고 다양한 장르의 춤 공연 프로그램 등으로 올해 123만여 명의 관람객을 모았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문화경영대상은 건전한 기업 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브랜드와 인물, 기관 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열리고 있습니다. 천안 두정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초등학교 통합구역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대규모 항의성 집회가 천안교육지원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교육청은 여전히 입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좀 규탄한다. 통합안전 보장하라. 두정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 100여 명이 천안교육지원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마지막 날, 교육청의 통합구역 조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통학버스를 이용해 두정초로 등하교를 시키고 있는 주민들은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희망초 통학구역에 자신의 아파트도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학교가 통학거리도 짧고 통학로도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반면 교육청은 해당 학교는 향후 학급 과밀화가 예상된다며 입주민들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입주민들은 과밀화가 발생하기 전까지라도 한시적으로 통학구역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이 또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있는 그 설계된 아파트까지 하게 되면은 2023년도 정도에는 저희 아파트 아이들이 갔을 때 과밀이 우려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아이들 안전이 주정초의 그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통학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약 1년 단위로 한시적으로라도 그 배치를 해달라 요청을 하였지만 이마저도 지금 묵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집회 중에는 입주민 대표단과 교육청 간에 간담회가 마련됐지만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구역 내에서 내가 거기에 다니려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것까지 감안해서 교육청에서 그 판을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 판을 짠 거였었는데 지금 좀 더 먼 데에서 당초 계획 속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원래부터 있었고 가능했으면 여기까지 저희가 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될 때까지 통학구역 조정 요구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요한입니다. 충남도가 올해 당초 목표했던 상하수도 보급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상수도와 하수도 보급률 목표는 각각 97.5%와 80.6%로 도는 연말 안에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와 각 시군은 농어촌 생활용수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노후 정수장 정비 등에 4,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한 달 전 세종시 연서면의 한 횡단보도에서 귀가 중인 여고생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요. 유족과 친구들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청원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교통사고로 하나뿐인 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나경호 씨. 아직도 꿈인 양 믿겨지지 않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잖아요. 일단 잡는 부분 자체가 살인미수고 살인자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안 하셨으면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달 28일 밤 11시 47분쯤. 공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현지 양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5%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유가족들은 평생 트라우마 같아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데 법적인 형량이 윤창호법 자체가 뭐 시행됐다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잘 돼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지난 6월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경각심은 그때뿐 음주운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부터 50일 동안 경찰에 단속된 음주운전자만 전국적으로 1,600명에 달했습니다. 유족들은 음주운전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청원은 현재 7만여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현지양 친구들도 청원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희생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등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한순간에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됐다고 해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고 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기억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가 생겨도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한 잔쯤이야라는 아니란 생각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과실이 아니라 고의라고 생각하고요. 음주운전이란 게 술을 마시고 차 탄 것 자체가 저는 그거는 고의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착하고 이쁜 우리 딸 항상 아빠 가슴 있을 거야.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 사례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의 핵심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나라가 수도 이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미래도시 세종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계획에 대한민국의 실질적 행정 수도인 세종시 건설 경험과 기술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세종시 건설 모델이 해외로 수출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두 나라는 최근 부산에서 열린 한국과 인도네시아 특별 정상회의에서 관련 부처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곧바로 실장급 실무회의를 통해 수도 이전과 개발에 대한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건설을 맡고 있는 행복청은 세부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업무협약 후속 조치 이행 차원에서 12월 중 수도 이전 협력 국외 출장단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보내 양국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세종시 건설 과정뿐만 아니라 국가 시범 사업으로 5-1 생활권에 조성 중인 스마트시티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형 미래도시 수출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신남방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셈입니다. 지금은 G2G 차원에서 정부와 정부 간 저희가 교류 협력 채널을 구축하였다면 향후 이를 바탕으로 민간 간 교류 협력 채널도 구축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고요. 향후에 해외 건설 업체들이 지원을 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같이 협업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종시의 도시건설 노하우를 전수하게 될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사업이 앞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세종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만들어진 지 1년도 채 안 된 세종 운주산 공영주차장 경사면에서 침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망까지 설치해놨지만 역부족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올해 초 조성된 운주산 공영주차장입니다. 한쪽 경사면이 금방 쏟아져 내릴 듯 위태롭습니다. 이미 군데군데 흙이 쏟아져 내리며 침식이 시작됐습니다. 경사면 바로 밑에 설치된 배수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흘러내려온 흙들로 배수로안이 꽉 막혔습니다. 찢어진 유실망은 쏟아지는 흙을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심지어 아무런 조치가 안 돼 있는 면도 있습니다. 빗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비닐마저 이미 다 찢어졌습니다. 비닐조각이 다 너부러지게 널려 있으니까 그게 좀 보기 싫죠. 유면상에 그런 살짝선이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으로 설치만 해놨을 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지난 여름과 가을철 쏟아진 비 탓이라며 올해 안에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조성 당시 토사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조치가 미비하게 이루어지면서 조성된 지 1년도 채 안 된 공영주차장에 또다시 혈세가 투입되게 됐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공원 금개구리 이주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근 수목원의 서식지가 조성 중인 만큼 금개구리를 그쪽으로 모두 이주시켜야 한다는 건데 관계기관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논바닥 없는 중앙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앙공원에 서식 중인 금개구리는 인근에 조성 중인 국립세종수목원으로 이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 근거로 지난 2013년 환경부와 행복청 등 관계기관이 이미 협의를 마쳤다고도 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산림청 주관의 국립세종수목원의 서식 환경을 조성하여 이주 보호하기로 하고 2,000억 원에 달하는 국비를 들여 이미 서식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섰던 세종 바로 만들기 시민연합도 이미 세종수목원엔 둔벙습지와 같이 금개구리 서식에 적합한 시설이 조성 중에 있다며 금개구리는 수목원으로 이주시키는 한편 중앙공원은 논바닥 없는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서식지라고 산림청이 밝힌 면적만도 약 13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고 생태학적으로는 사실은 그 거주되는 전체 면적 자체를 우리가 거주지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65만 제곱미터의 국립수목원은 금개구리 서식지로 할애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러나 행복청과 산림청은 세종수목원이 금개구리의 대체 서식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에 조성 중인 양서류 관찰원과 습지형 생태숲 등은 다양한 수목 자원을 수집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지 금개구리 대체 서식을 위한 건 아니란 겁니다. 또 중앙공원과 맞닿아 있는 수목원의 16,000제곱미터에 이르는 원형 보전지 역시 대체 서식이 아닌 금개구리 이동 등을 위한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중앙공원 1단계 준공과 세종수목원 임시개장을 앞두고 또다시 불거진 금개구리 이주 문제. 중앙공원 내 금개구리 이전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은 내년 총선 과정에서도 재현될 전망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